다음에 하시죠. 검찰 수사에 적합 보여주십니까? 다음에 합시다. 참담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곳에서 피조사자로서 조사를 받게 됐는데 이런 말할 수 없습니다. 전 노무현 대통령을 소환해가지고 이잡듯이 수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우병우 중수 1과장 아니었습니까, 당시에. 그 기준으로 본인한테도 수사를 해야죠. 얼마나 대통령을 모욕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이잡듯이 했습니까? 민정수석 거치 문제가 너무 오래 끄시는 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7월 말 8월 초까지 자진 사퇴하지 않으시면 이제는 국회가 나서겠습니다. 네, 송영길 의원, 우상호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서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그 비판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우병우 수석이 노무현 대통령을 직접 수사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인터넷 공간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좀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이 당시 우병우 2009년 당시 우병우 이 대검 중수부 1과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수사 당시에 직접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제 뭐 각종 비위와 의혹에 휩싸이게 되자 누리꾼들 반응이 재밌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했던 검사들 지금 하나같이 썩은 내 풍기고 구속되고 있고 비리에 얽혀 있다. 이 우병우 수석의 바로 위에 있던 사람이 홍만표 변호사, 이 당시 대검 수사기획관이거든요. 언론 브리핑을 담당하면서 이 각종 이 의혹들을 언론에 일부러 노출한 것 아니냐 이런 비난이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홍만표 전 대검 수사기획관과 우병우 전 대검 중수과장이 공교롭게도 이번에 각종 의혹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중요한 수사, 아주 민감한 수사, 그리고 정치적으로 뒷말을 많이 나왔던 이 수사를 했기 때문에 우병우 수석과 홍만표 기획관 이런 분들은 정말 서신을 잘 했어야 되는 것 같아요. 박성부 국장. 네. 보통 이런 분들 그야말로 정말 최전선에서 이런 이 칼잡이 수사를 하는 분들의 갖고 있는 자세 같은 게 좀 느껴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이제 특히 지금 우병우 현 민정수석이 대검 중수 1과장으로서 사실 중수 1과장은 중요한 어떤 전직 대통령이나 저런 그 피의자들을 소환했을 때 직접 그 신문하고 이 조서 작성하는 직접 수사 책임자입니다. 담당 그 수사 검사고 주인 검사인데 이 주인 검사 그 바로 또 윗선에 있었던 분이 바로 홍만표 그 당시에 이제 수사 기획관이지만 지금 변호사죠. 근데 바로 정은호 비리 게이트, 정은호 게이트와 관련해서 지금 또 법조 비리와 하나의 법조 비리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정말로 중차대한 수사를 맡았었던 이러한 중요한 검사 출신들이 지금에 와서 본인이 정작 그 홍만표 변호사는 이미 그 사실은 이미 사법 처리에 도마에 올라 있고 우병우 수석마저도 지금 어떤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자신부터 단호하고 철저하게 해야 어떤 그 칼이 제대로 그 설득력을 갖고 정의가 먹힌다 이런 선례를 보여주는 이런 사례 같습니다. 자, 2009년. 근데 당시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서는 굉장히 섭섭했던 모양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그 전 대표가 이제 그 변호사로서 당시에 그 현장에 있었는데요. 그 이인규 중수부장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맞이하면서 차를 한 잔 내놓았다. 그런데 말투는 공손했지만 태도가 오만했고 거만함이 있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볼 때 건방졌다라는 표현을 그 문재인 전 대표가 집필한 운명이라는 책에 기재를 해서 당시도 화제가 됐고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표는 이렇게 책에서 묘사를 했습니다만 이제 그 대상이 됐던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 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인규 전 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공손한 말투로 어떻게 건방질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책에 적힌 대로 공손하게 수사를 했지만 수사팀 자체에 대한 이 반감 탓에 문 전 대표가 그렇게 느낀 것 같다라고 수레를 밝혔습니다. 실제로요. 그럼 이 수사 라인이 했던 수사 내용을 좀 하나씩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지금 법조 출입하고 있는 고정 기자 나오셨는데요. 자, 돈이 좀 오간 거는 검찰이 웬만큼 확인했다고 당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수사를 중단한 상황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9년 4월 30일 검찰 소환을 받는데요. 그리고 한 달쯤 뒤인 5월 23일에 서거를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송영길 의원이 말했듯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계속 검찰이 얘기를 하고 언론이 보도를 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데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권양숙 여사에게 100만 달러를 줬고 그리고 회갑 선물로 1억 원짜리 시계, 스위스제 시계를 2개나 줬다. 이런 것이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조카 사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카 사위인 연초로 씨에게 또 500만 달러가 들어갔고 투자하는 목적이었겠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장녀인 노정현 씨에게 미국 주택 자금 명분으로 40만 달러가 흘러 들어갔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당시 이제 수사가 진행됐다가 검찰이 파악했다고 밝혔던 내용들입니다. 다만 이제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리면서 모든 게 다 그냥 그 상태로 얼어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서거 이후에 뭐 이제 그 당사자가 이제 그 사망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이인규 중수부장 밑에 다양한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제 홍만표 수사기획관 그리고 우병우 그 당시 중수 1과장을 향해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기억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논두렁의 시계를 버렸다는 그 말, 이런 거 거짓말하는 바람에 얼마나 우리를 망신 줬느냐. 송영길 의원이 이잡듯이 뒤졌다, 망신 줬다는 게 바로 이런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당시 언론 보도에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대검에 가서 수사를 받으면서 그 박연차 회장이 줬다는 시계는 어떻게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시계는 뭐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라는 보도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논두렁이 어떤 논두렁이냐, 그 논두렁의 명품 시계 찾으러 가자, 뭐 이렇게 굉장히 뭐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뭐 그것 때문에 당시에 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너무 이것은 그 인신 공격성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이 이제 퇴임한 후에 나는 논두렁이라고 말한 적이 없다, 들은 적도 없다. 국가정보원이 개입해서 한 일이라고 해서 폭로해서 뭔가 문제가 좀 커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논두렁은 아니라는데 시계는 맞는 건지 그런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시계는 맞는 것 같습니다.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시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시계 문제가 불거진 뒤에 아내가 바깥에 버렸다고 합디다라고 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전부인데 그런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뭐 논두렁 얘기로 좀 둔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들었을 때는 이제 바깥에 버렸다라는 내용인데 그 나중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논두렁이 나왔고 그래서 결국 이인규 부장이 그 추정을 하는 것은 아마도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서 언론에 흘린 것 같다. 언론까지 몇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때가 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제 그 이인규 중수부장 밑에 데리고 있었던 홍만표 수사기획관 그리고 우병우 당시 중수 1과장이 노무현 대통령 전직 대통령 수사건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논쟁적인 수사에 관여했었는데 결국 수사는 종료됐고 중단됐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자, 박성원 부국장 어떻습니까? 이런 경우에 야권에서는 특히 이제 우병우 수석과 관련해서 수사 당신이 이잡듯이 했던 것처럼 다소 당신도 수사선상에 쓰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거든요. 국회가 나서겠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사실 그 서거를 결심한 그 사실 극단적인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데 저런 그 예를 들어 시계를 논두렁에 그 고가의 시계를 받아서 논두렁에 버렸다 이런 것이 굉장히 어떤 뭐랄까 사람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을 극단으로 몰아넣는데 상당히 저것이 작용을 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세간에 이런 평이 있었는데 이인규 전 중수부장이 그 작년에 언론에 저 부분은 나는 시계라고 얘기한 그 시계 논두렁 얘기 나온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국정원이 그런 말을 만들어 퍼뜨렸다고 했는데 저는 이인규 전 중수부장도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국정원이 과연 그렇게 했다는 근거를 적어도 수사를 갖고 평생을 살았던 분이라면 정확하게 근거를 대야 되는데 이렇게 뭐 시중에 찌라시 전하듯이 저런 식으로 전하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떤 국정원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 이것은 좀 그 상당히 공인으로서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사실 저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국회에서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병우 국정원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조사해 보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아직 공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두렁이 기억을 해보시면은요. 노무현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 봉화마을로 귀향을 해서
이 논두렁길을 이 뒤에 손녀들을 태우고 네.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녔던 모습이 이 간혹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퇴임한 소탈한 전직 대통령의 이 상징과 또 같은 것이 논두렁이었고 네. 또 이제 오리농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친환경 농법을 그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그 농사를 짓기도 했거든요. 네. 논두렁은 어떻게 보면 노무현 대통령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어였는데 네. 그런 곳에 곡과 시계를 버렸다라고 하니까 네.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고 했던 이미지를 일거에 아주 치욕의 장소로 이렇게 그 바꿔버린 것이죠.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모멸감을 더 좀 극대화하려고 그런 단어를 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권양숙 여사로부터 들은 얘기는 시계는 받았지만 바깥에 처분해버렸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논두렁으로 둔갑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인규 중수부장은 말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우병우 수석이 직접 이렇게 조사, 감찰 대상에까지 오르면서 결국 그 친노 진영 그리고 야권의 일각을 굉장히 섭섭하고 불쾌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정치적 쟁점은 더 커져가는 것 현상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5가지 소식 봤습니다. 박성원 동아일보 정치 담당